일단 이 무궁화 2차가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군인 대체 기관사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1타 강사 철도왕 이제 관제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저는 운전 승무 쪽에서는 1타 강사로 잘 설명드리고 있는데, 관제 쪽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문제 중심, 그리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항상 이해되고 쉽게, 그리고 재밌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교환이고, 그냥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1강이니까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레일 운전으로 그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여러분들은 실기시험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운전 승무에서도 기능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7일 만에 코레일 시험을 붙어가지고 바로 엄청 빨리, 아마 제가 최단 기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승무, 그 다음에는 석유공 승무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석유공 승무로도 그 후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의심을 좀 접어두시면 되고, 그리고 1강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운전 그리고 승무인데 관제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비상시 조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 뒤에 있는 사고 사례 부분은 뭐지? 그 다 코레일에서 다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운전 쪽에서의 사고잖아요. 그래서 설명 잘 드리고 제가 도움되고 여러분들 빨리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 근데 상황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제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카데미. 그리고 그 제가 아무리 그 운전 승무라 그래도 여러분들 철도 아시잖아요, 잘. 그 딱딱 업무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관제 쪽이랑도 통화 많이 하고, 저희도 그 LDP 보러 현장 견습 같은 거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철도밥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 운전 승무 쪽에 비상시 조치를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전 승무 쪽에 비상시 조치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책이 달라요. 책이 다르고 같은 일장인데 저는 그쪽도 이미 다 완강을 했는데 이게 달라요, 책이. 그러니까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 사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항상 운전 승무 때도 제가 사담으로 얘기했던 사고 사례가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그 KTX 3중축을 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2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다른 그 운전 승무 쪽의 비상시 조치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장이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관제 면허 필기는 아직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곧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은 운전 승무는 지금 확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도 있는데 그 국토교통부에 조금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을 줄이고 싶어 하는 좀 열성적인 분이 들으셔가신 것 같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기능시험 같은 것들 난이도를 확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도 제가 보기엔 피해갈 수 없겠죠. 관제가 뭐 비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업 엄청 잘 되고, 그 관제 쪽을 이제 면접 때 있다고 하면은 다 이제 프리패스로 들어가죠.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장에서 인적 오류인데 제가 계산해봤는데 1단원은 여러분들 이제 CBT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평균 2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밑줄이랑 노란색 쳐놨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운전 승무 쪽에 그 책에서도 중요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100%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1장 오류 보면은, 일단 인정 오류는 여러분 하나 이상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혹시 뭐 시험 문제에 하나 요인은 이제 뭐 하나 한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러면 틀린 거고요. 복합적 요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뭐 하나 잘못했다고 사고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사고 자체는 양이 줄었죠. 근데 인간의 그 특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줄었는데 인간의 특성은 그대로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 한번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로 시험에 나올 게 없고,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드리는데,
자, 먼저 제일 위험한, 그러니까 인적 오류 비율이 제일 큰 거는 항공관제예요. 그리고 제일 낮은 거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제일 낮은 거고요. 그래서 항공관제, 그리고 여기 90인데 잘못 썼네요. 여기 85. 도로교통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항공 이제 운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제일 낮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인적 오류 비율은 원자력이 항공보다 높다고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 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전적으로 만들었고요. 이거 보셔도 충분히 100% 합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변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제 비상시조치 1에서. 자, 먼저 실망착위라고 외우시면 돼요. 실망착위. 실망착위. 그래서 비고의적 사고로는 실수, 망각, 착오. 이게 비고의적이고요. 고의적인 거는 위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여기 뒤에 나오지만 뭐 비고의적인 인적 오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비고의적인 인적 오류가 아닌 것은 하면은 정답은 이제 위반을 체크하시면 되죠. 일부러 한 거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실수라고 하면 이런 문장들이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근데 봐봐. 아, 실수, 망각, 착오, 위반. 오케이, 중요하구나.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절대 실수란 걸 몰라.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망착이. 자, 실수는 먼저 작업 일부를 빠뜨렸다. 잘못된 순서로 작업을 수행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을 놓쳤다. 이 문장이 들어가면 실수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잘못된 순서로 작업 수행했다. 아, 착오겠군. 착오를 하면은 사람이 잘못된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는 이 세 가지 문장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각. 망각은 쉬워요. 자, 제가 운전 승무에서의 비상시 조치에서도 설명을 잘 드렸는데, 망각이랑 착오는 쉬워. 실수랑 위반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망각은 이제 계획한 걸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착오는 잘못된 규칙을 적용했구나. 이 행위는 계획대로였으나 계획이 부적절한 거. 아, 실수랑 착오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착오가 제일 어렵고 위반도 쉬워요.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문장을 워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규칙을 적용하였다. 행위는 계획대로였으나 계획이 부적절했다. 이게 착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워딩을 안 외우고 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규칙을 적용했다. 이것은 실수라고 한다. 그러면 맞겠구만 하고 하시면 골치 아파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시니까 꼭 잘 시험에서 한 번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시험에 한 번에 통과했지만. 자, 그래서 작업의 절차에 일부러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딱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한 다음에 1번 실수, 2번 뭐씩 나오는데,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여러분. 관제분들은 저를 처음 만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풀라 그래요. 나중에 철도왕 인강 다 듣고 나중에 몰아서 풀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실력이 여러분들 시험장 실력이에요. 그래서 작업 절차의 일부를 빠뜨리는 것은 정답은 이제 실수죠, 실수. 실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반인데요. 실망착위. 고의적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위반이에요. 근데 보니까 운전승무 비상조치랑 달라. 설명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관제는 관제 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위반인데요. 일상적 위반이랑 상황적 위반, 예외적 위반, 고의가 아닌 위반, 즐기기 위한 위반, 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상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관습,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들. 두 번째 이제 상황적 위반, 시간이 불충분하거나 인력이 불충분하거나. 세 번째는 예외적인 위반, 뭐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고의가 아닌 위반 네 번째는 이제 고의가 아닌데 규칙을 모르거나 시행할 수 없는 절차. 이거랑 설명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땡땡놈 즐기기 위한 위반, 지루함을 벗어나려 재미를 삼아.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랑 5번을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시간적 압박으로 명시적인 것들이 이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일어나는 위반은 정답은 여러분 뭐죠? 이게 정답 이제 상황적 위반이죠. 상황적 위반. 그래가지고 상황적 위반. 다 멈추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5번도 한번 멈추고 풀어보세요. 절차가 너무 상세해가지고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위반.
네, 정답은 일상적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교환만 봐도 합격하도록 제가 엄청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스템적,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인간적이었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시스템적은 사고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관제사의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 근데 관제사를 혼내야겠다. 응? 이제 지상근무 시켜야겠다. 그게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한 이제 관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 좋은 사람이지.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사고라는 게 이제 구멍인 건데, 그거 구멍들이 일치할 때 다 비슷한 거죠. 원래 사고는 뭐 하나 잘못됐다고 일어나지 않고 한 5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오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고요. 근본 요인을 분석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적 오류의 유발 요인인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작업자 개인적 특성. 인적 오류를 유발하는 사람은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자, 먼저 작업자가 지식이 얼마 없어. 뉴비야, 뉴비. 아니면은 경험이 없거나 뭐 이런 성격이거나 한 번씩 보세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의 교육 훈련의 문제. 뭐 훈련이 부족했거나 매뉴얼이 불충분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설계상의 결함. 그래서 뭐 어려운 신호 형태, 변화를 알기 어려운 표시수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되죠.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잖아요, 이런 거. 자, 업무 숙달 정도가 달라서 신입과 반복적 수련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이 3개 나오는데요. 신입 근로자는 제가 거기 되게 많은데 중요한 것만 뽑았거든요. 정보 과잉으로 혼란스럽다. 이건 신입이죠, 신입. 정보 과잉으로 혼란스럽다. 업무 숙련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가지고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측에 빠진다. 이 말만 들어서는 신입 근로자도 사실 맞잖아. 맞지? 근데 책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은 다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책대로 워딩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Q1, 2번, 퀴즈 1, 2번. 자, 인적 오류의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제시해서 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요인들이 연결되면 작용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까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 그 다음에 정보 의견 교환의 부족은 무엇의 문제인가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위에 가보면 그두 번째 그 작업 교육의 훈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다 퀴즈로 해놔서 이거만 봐도 100% 합격하게 만들어놨다. 자, 그 다음에 연수 연구 개발은 무슨 문제인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 훈련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끔 틀리는 측정기기 표시기기 이건 쉽지. 설계상 결함이잖아. 그리고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워딩이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적어놨는데, 자,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 무조건 멈추고 다 풀어보세요. 자, 정보의 선택이 계획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고 빠뜨린 것은 누구의 요인인가? 네, 이거는 정답이 이제 신입이고요. 정보의 선택이 계획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빠뜨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제 일하는 숙련자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충학습인데, 보충학습이 아직까지 나온 지는 파악이 안 됐죠. 나중에 이제 기출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정리할 건데, 먼저 보충학습은 인적 오류의 종류고, 그리고 1번부터 많은 순서대로인데, 먼저 정차역 통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정차역을 어떻게 통과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급행, 저는 이제 철도 짬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급행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아씨, 여기 저기 선역이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정책 통과가 제일 많고 지금 여러분들 그 운전 승무는 면허 필기가 10에서 20%거든요. 합격률이. 관제는 이제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국장이 지금 제가 보기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들을 지금 없애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 관제사도 그래서 좀 위험하다. 합격률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줄이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절대로 면허 필기와 기능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이 인적 오류가 안 없어지거든요. 절대. 해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차역 통과는 이제 지적 확인을 미시했고 정차역 통과 방지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역에 들어갔어. 자, 무슨 역으로 할까요, 여러분? 신도림역으로 할까요? 자, 신도림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동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관제사인데 다 저기 철도 시스템 일반 1장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강의 다 있는데 그거 들으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도림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25에서 25 이하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이제 소리가 울려요. 띵띵띵, 이번 역은 정차역입니다. 그거를 무효하면서 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은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빨리 넘어가자면, 신호 확인 소홀은 이제 1번 선 뭐 타라고 했는데 2번 선 탄다거나 그런 거죠. 뭔 말인지 알지? 기기 취급 오류는 잘못된 스위치 취급, 그런 거 되게 많지. 바로 옆에 있는 스위치를 착각해가지고 누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관제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관제분들도 그 잘못된 그 다른 번선을 내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고. 자, 응급조치 미흡, 이거는 응급조치 지시 부족. 그 다음에 출입문 취급 소홀, 예를 들어서 안전문 안 열렸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이 두 가지가 매일 일어나는 사고야.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순간에도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 소홀, 이것도 뭐 운전 명령 승인 사항이라 그랬는데 뭐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개선사항, 이것도 보충학습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면, 자, 먼저 심리적으로 심리적 개선, 지적 확인하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 개선. 거기에 나오는 설명이 이제 지규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운전 승무 비상시 조치에 몇 문제 나왔거든요. 자, 먼저 지규기라고 외운 다음에 지규기에서 기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뭐가 제일 좋다고요, 여러분? 기능이 제일 좋아. 이거는 이제 습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주의력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철도 아카데미 강의를 싹 듣고 나면 이미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 기능 기반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안다. 리즈네 치즈 모델 알잖아, 이제 알잖아. 제 지식 기반, 제일 안 좋은 지식 기반은 이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하나하나를 일일이 책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도 아카데미 인강을 안 들으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많은 거 압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기능 기반이 제일 좋은 거다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퀴즈 1은 절차서에 없는 처음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 문제 뭐예요? 이거 지식이라고 했잖아, 지식. 그죠? 그래가지고 일일이 책 찾아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상세하고 도움되는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그 범주화를 잘 봐야 돼요. 먼저 교육훈련을 개선하는 거에서 지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개선하는 거에서 우리가 기관사의 인적 오류를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중에서.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시뮬레이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시뮬레이터 종류로는 일단 리얼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FTS, PTS, 그 다음에 카이가 있어요. 카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근데 저기 뭐냐, 먼저 리얼 캡은 리얼이잖아, 여러분. 레알 할 때 그 레알이 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1강이니까 저 잡복 시간 좀 가져도 되나요? 제가 사실 그 미국이랑 유럽에서 유학을 좀 하다 왔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유학을 하다 와가지고 그 뭐지, 리얼 이런 것들이 이제 리얼 캡이 사실 캐빈의 약자거든요. 캐빈. 그래가지고 우리 비행기 탈 때 캐빈 크루 스탠바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캐빈, 그러니까 리얼 캡은 실제 장비 사용 훈련을 리얼 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S와 PTS가 있는데, 자, FTS 사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하철 FTS인데 이거는 서울교통공사 FTS예요. 인재개발원에 있는 거. 서울교통공사 저기 1층에도 여러분들 그 LDP 모형 있죠? 다 가봤어요, 여러분. 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운전실 같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했잖아요. 이게 이제 FTS입니다. FTS. 운전실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 앞에 여기 타고 하는 거예요. 여기 타가지고 앞에 있는 빔 프로젝터를 봐가지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PTS는 뭐냐면 여기 계신, 자, 이 정도 급으로 구리진 않지. 근데 이거 시민안전체험관이잖아. 이거 그냥 놀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 자, 신원이 자, 확인하기 어렵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사람이 이렇게 운전실 모형만 있잖아. 빔 프로젝터 같은 걸 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FTS는 복잡성까지 구현, 실제와 유사, PTS는 비교적 비슷하게, 그리고 특정한 역할. 그 다음에 카이는 그냥 컴퓨터실이에요. 컴퓨터실. 우리 그냥 딱 고등학교 때 가는 컴퓨터실. 자, 그래서 비교적 비슷하게 부분적 구현된 장치, 이거 알겠죠, 여러분? 철도한 강의 들으니까 쉽잖아. 그냥 PTS다. 정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적 개선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카테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범주화를 잘 하라 했죠. 지금 우리가 교육 훈련 개선에서의
4번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교육 훈련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자, 먼저 시스템적 개선으로는 표지 같은 것들을 단순화하고, 실제 지금 뒤에 사고 사례들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신나죠? 사고 사례들이 진짜 재밌어. 자,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아무튼. 자, 사고 사례 보면은 그 KTX 3중 추돌 사건이 있거든요. 3중 추돌 사건. 근데 거기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진짜 철도왕밖에 얘기 못하는 거야. 제가 코레이서 다녀봤잖아요. 오래 다녔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 파업시켜가지고 그 군인분이신데 대체기관사였어요. 대체기관사. 그 투입되거든요. 대체기관사. 근데 이제 그 코레일은 운전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관제사랑 그 기관사 둘 다 이제 긴장을 많이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대체기관사잖아. 그래가지고 코레일은 다 왼쪽에 있거든요. 신호기가 왼쪽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건 오른쪽에 있어요. 설명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 몰라. 이게 내 신호기인지. 그래서 대체기관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신호기가 자기 거인 줄 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신호기는 사실 KTX 거의 신호기였던 거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표지 같은 것들을 이제 단순화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고사례 같은 것도 설명이 철도항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위험도 기반 시스템 구축, 철저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인적 오류가 발생해도 뭐 물리적 방지벽 장치, 이것도 이제 4번의 이제 내용인데 물리적 방지벽이라고 하면 궤도 위로 폐쇄 장치, 행정 절차별 방지벽은 뭐 기관사 적용 매너, 의사소통 방법. 자, 그리고 이거 기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데 기본 강의다 보니까 최대한 눈높이 낮춰서 설명드리자면, 자, 궤도회로 폐쇄 장치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철도안전법 철도항이랑 같이 했으면은 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 잘 아실 텐데, 자, 먼저 궤도회로는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철도 안전법처럼 같이 했으면 다 아는데, 자, 여기에 이제 차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기를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에선 자동으로 정진 중앙에 있거든요. 신호기. 철도는 중앙에 있어요. 신호기 정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뒷차에서는 자동으로 정지가 현시되게. 이게 궤도회로고요. 그리고 폐쇄 장치는 이렇게 구간을 나눈 거를 폐쇄 장치라고 합니다. 폐색을 엄청 길게 하면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가격이 저렴해지죠. 신호기 안 지어도 되니까. 대신 그러면 선로 포화도를 낮추니까 선로를 많이 못 쓰죠. 열차들이 많이 못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른 과목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폐색이 엄청 촘촘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관제하실 때도 용산 같은 데 발령 받으신 분들은 신호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표지 및 스위치 개선류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시스템적 개선이죠. 그리고 운전 취급 규정은 행정적 방지벽이다. 자, 정답은 맞죠. 네, 운전 취급 규정은 행정 방지벽, 물리적 방지벽이 궤도회로 폐쇄 장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사의 안전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뛰어난 사람을 애초에 뽑자. 근데 말이 되냐 이게? 응?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안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 구조 자체가 되게 반복적인 업무의 그런 것도 연속이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왜 이렇게 문어를 나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뛰어난 사람 뽑자, 뭐 안전 문화 확립, 그래서 뭐 내재화, 그 다음에 인적 오류의 이해, 근본 원인 찾자, 그 다음에 아차 사례. 아차 사례는 하마터면 사고로 일어날 뻔한 거를 아차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 공유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 대책의 세 번째는 안전 관리를 잘 하자.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적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인리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났던 거는 29번에 중상을 무시한 거고 300번에 경미한 사고를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쉽죠, 여러분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우리가 만약 바퀴벌레 잡았어. 그러면은 안 보이는 곳에는 한 몇십 마리가 더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고가 일어났으면 사실 그 전에 300번 정도를 그냥 다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 껍질도 이건 미드 같은 거에서 많이 나오잖아. 저기 뭐 CSI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자동차에 유리창이 조금 깨져 있으면 이 자동차는 관리 안 하는구나 해가지고 털어갈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가지고 사소한 위반이 큰 문제가 난다 라고 적혀 있으면 하인리 피라미드에 아니면 깨진 유리창 법칙이에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인력 운영과 인적 오류의 이해 등은 조직 안전 문화의 개선 사항이다. 정답은 맞죠, 여러분. 맞고. 그
그 다음에 사고 유형별 개선 방법. 자, 정차역 통과는 이제 신호 시스템을 ATP처럼 개선해야 된다. 자, 이것도 기본 강의니까 좀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스타라고 하면 세대 차이 나나요, 여러분? 자, ATS가 있고, 자, ATC가 있어요. ATS가 있고, ATC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크트리 타요. 테란 테크트리처럼. 자, 얘네들은 이제 ATP로 진화를 합니다. ATP로. ATC는 AT5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ATS는, 자,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 신호 가면 다 할 거고, 관제 분들 이거 무조건 알아야지. 자, ATS 같은 경우에는 차 외, 그러니까 바깥에 신호등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자, ATC는 신호등이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적혀 있어. 이 구간은 25로 운전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고. 자, ATP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는 뭐지, 저기 경춘선 이런 데 있거든요. 운전하기 되게 편하대요. 뭐 조라도 간다는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AT5는 이제 완전 자동이라서 그 버튼 두 개를 이제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탁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갑니다. 그래서 AT5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ATP로 개선을 하자. 아니면 신호 확인 소홀하는 거는 환호와 응답으로 하자. 지적 확인. 그리고 기기 취급 오류는 명칭을 선명하게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자주 하고, 응급 조치 같은 거 미흡하면 평상시에 이제 연습과 훈련을 자주 하다. 자, 정차역 통과 방지 장치는 역 통과의 개선 방법입니까? 아까 제가 이 정차역 통과 방지 장치 얘기했었죠? 그래가지고 맞다. 오케이. 맞고요. 네, 자, 멈추고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멈추고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적 확인, 환호 응답은 신호 확인 소홀의 개선 방법이다. 맞아, 틀려요?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LS와 DLP의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거 다 찾아놨어요, 여러분. 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다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케이션 스테이터스의 약자인데, 이제 실시간 열차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LS는 취급이라고 하고요. LS 취급. 그 다음에 이제 DLP는 Departure List Panel. 발음 좀 부렸던 것 같은데. Departure List Panel. 그래서 우리가 출발 열차, 배차 관리 하는 것들 감시하는 그 모니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시라고 해요. 감시. 그 Departure List Panel은 감시한다. LS는 취급이라고 하고요. 자, MMI는 이제 Man Machine Interface.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이건 취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관제 운영도 하잖아요. 관제 규정. 거기에 막 LS 아니면 LATS 아니면 CATS 막 많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LDP, 나중에야 싶지만 지금 기본 강의인데 이 취급, 감시, 취급, 그 다음에 뭘 역할을 하는지 이것들 아는 게 사실 공부하는데 편하거든요. 편해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장 지적 확인입니다.